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최유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소 학술 분위기가 있어서 좀 딱딱한 면도 있는데 저는 봉우쌤 문화여서 이렇게 같이 체험을 하고 수행을 했던 거라 오늘 우리 축제일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좀 편안한 자세로 학술 발표보다 데이터는 여러분한테 자료로 다 드렸으니까 그간에 있었던 이야기나 전체적인 맥락에 더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먼저 저는 뇌 기능이 조시 호흡이 뇌 기능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뇌가 좋아야 된다 우리 이야기하는데 이 뇌가 좋아지는 가장 키 포인트가 뭐냐라고 역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호흡이란 걸 배제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 젊은 시절에는 호흡이라는 게 마침 이 중국 무협지에 나오는 도가라고 해야 되나? 좀 이렇게 신선 사상에 가까워서 뭐 장풍이나 쓰고 축지나 하고 이런 쪽의 느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오히려 첨단 과학이라 할 수 있는 신경과학을 전공하면서 그 첨단 과학에 지금 외국의 최첨단이죠. 외국의 신경과학자들이 지금 역으로 들어오는 게 오히려 명상과 호흡에 관련돼 있다 싶어서 국내에서 제가 조금 더 이 분야를 한번 개척해 보자 해서 한번 밝혀보고자 했습니다. 예, 그냥 이렇게 시작하면서 가서 좀 도와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우주입니다. 혼돈이죠. 우리가 어디서 태어났느냐고 물으면 누구나 물을 수 있다면 사실 답하기 힘듭니다. 어디서 태어난지는 모르지만 어디서 태어난 걸 모른다는 걸 무시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주 혼돈에서 다음 장 빅뱅이 일어나겠죠. 그 빅뱅도 우리가 과학적으로 또 이야기하기 힘듭니다. 어딘지 모르지만 우리가 한 포인트에 시작한다. 어찌 보면 우리 주제주라고 할 수 있는 하나리라고 할 수 있는 그 시작된 점이 있겠죠. 예. 그런데 이 시작된 게 뭐냐니까 결국 우리가 의식 속에 들어오려면 세포에 연관이 되고 우주의 만물이 나와 연관되지 않는 세포와 연관되지 않는 의식이라는 게 사라져요. 그래서 이 세포 속에 그 하나가 전이되기 시작한다. 예. 예, 그러면 이게 뉴클리어라고 세포핵입니다. 세포에서 제일 작은 세포핵. 이 세포핵에 보시면 여기에 지금 이 작은 구멍들이 세포핵에서 호흡을 하는 겁니다. 이 호흡 구멍이 하나하나가 호흡을 하는 게 아니고 이 구멍 전체가 동시에 호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순차적 사고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순차적으로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몸은 소우주로서 동시에 하는 부분이 있더라. 오늘 제가 봉우스행 탄신 125주년을 기념하면서 제일 던지고 싶은 메시지가 그렇습니다. 순차적으로 가는 그 철칙이 있지만 동시에 가는 철칙도 있더라. 여기 세포를 통해서 보여주는 건 세포가 이 한 구멍에서 호흡을 하고 여기서 그 다음 하고 여기서 그 다음 하고 이런 게 아니더라. 동시에 하는. 그러면 저 동시에 하는 걸 누가 조절하느냐? 의문을 가질 수 있겠죠. 예. 그러면 이 세포 이게 지금 시냅스 연결되는 상태인데 이 세포와 두뇌가 서로 연결합니다. 두뇌는 하도요. 우주의 정보를 두뇌에서 재해석해가지고 연결해 나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작은 신호들이 모이는 거겠죠. 이 신호가 모여서 의식이 되고 이 의식이 되어서 우리가 전달할 때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체 의식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각자의 스타일이 다릅니다. 각양각색 스타일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컬러를 해놨는데 내 신경의 색깔만큼이나 자기 기질이 다르죠. 어느 쪽에 더 많이 치중하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기질이 만들어집니다. 나의 기질이라는 것은 뭐냐니까 내가 생각하는 스타일, 내가 의식을 풀어가는 스타일, 내가 정보를 받아서 풀어가는 스타일에 의해서 나의 기질이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기로 여기 헤모글로빈과 피가 통해서 뇌 혈관 속에 모든 피가 가는 걸로 기존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디에 초점을 두자니까 여기에
이 헤모글로빈 하나가 움직일 때 여기서 1차적, 2차적, 3차적, 4차적에서 가는 세계만 있는 게 아니더라. 호흡은 이게 순차적인 게 아니라 다이렉트 동시에 전부 다 착착 움직인다. 이게 여기서부터 호흡이 쭉 가서 저렇게 가는 세계만 있는 게 아니라 동시에 움직이더라. 동시에. 그래서 이 동시에 움직이는 게 뭐냐니까 우리 몸이 백체 종령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이 몸이 백체 종령 마음을 따른다. 마음을 따르는데 팔 따로 다르고 다리 따로 다르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행동의 양식은 시간차를 두고 나타날 수 있으나 몸의 맥락은 동시에 가더라 이거죠. 동시에. 자 그렇게 보면 이 두뇌를 우리가 소우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금 추격해서 이 인간의 크대한 우주랑 이 인간의 가장 말단적인 신경세포 뉴클리어랑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구나.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구나. 내 세포에 저 많은 것도 호흡을 한다 이거죠. 뉴클리어 이 작은 것도 호흡을 한다 이거죠. 그럼 뉴클리어 호흡하고 내 신경세포 따로 호흡을 하는 게 아니더라 이거죠. 제가 호흡 공부를 하면서 왜 호흡이 중요한가를 저는 신경과학을 하면서 다시 느끼게 된 거죠. 우리의 일호흡, 일흡이 온몸의 신경계를 동시에 전달하는 거죠. 가장 기본입니다. 태양 악명하듯이 태양의 밝음이 나오듯이 우리 목화 토금수가 태양의 빛을 받아서 움직이듯이 이름이 그러니까 호와 흡이 온몸을 지배하는 구조더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호할 때는 교감신경계 전체가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흡하게 될 때는 호할 때는 부교감신경계의 명령을 내리고 흡할 때는 교감신경계의 명령을 내리고 그러니까 호와 흡을 하면서 온몸의 신경계가 호흡을 하는 겁니다. 작게는 뉴클리어부터 쉽게는 신경 네트워크까지 온몸이 동시에 그 신호를 받아서 팔이 움직이고 생각을 하고 귀가 듣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흡 공부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그 중국식 도가나 선도에 기인하는 게 아니고 너무나 과학적이다. 너무나 과학적. 호흡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이렇게 숨쉬는 정도의 게 아니더라 이거죠. 그래서 호흡은 이거 한번 같이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호흡은 우주 창조이자 생명의 근본이다. 예. 저는 신경과학을 하면서 역으로 야 우리의 호흡 그 지금 호흡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호흡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 호흡이 1호 1흡이 우리 연정원 방법대로 하게 되면 우주 창조를 만들어낼 수 있다. 내 온 몸을 갖다가 깨우고 내 온 정신을 깨워주는 그 첫걸음이 호흡이라는 걸 알고 된 순간부터 호흡의 중요성을 다시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호흡의 중요성을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시리다 봅니다. 근데 막상 사회에 나가게 되면 우리 학생들은 너무나 물질주기 때문에 보여줘야 됩니다. 실제 학교에 가서 제가 이렇게 명상 수업을 시켜보면 처음 하루 시간은 잘해요. 그 다음 시간은 명상 시간은 잠자는 시간이 돼요. 그래서 이 명상을 어떻게 우리 학생들이 맞게끔 전달하느냐에 초점을 좀 맞춰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는 봉우 스님 타신 125주년이기 때문에 이러한 법을 우리한테 설해주신 봉우 스님한테 먼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다음 좀 들어가겠습니다. 예, 다음. 언제 보아도 그립죠. 예. 참 선생님 살아계실 적에는 별로 체감을 못했어요. 그리고 그때 또 조금 이렇게 좀 애늙은이가 돼갖고 나는 좀 더 공부가 되면 질문해야지. 어찌 저런 질문들을 하고 있어. 이 생각 하나 때문에 질문 한 마디 못했습니다. 한 번도 살아생전에 육성으로 질문을 한 적이 없습니다. 꿈에서는 뒤에 좀 한 적은 있습니다. 꿈에서는. 근데 이 선생님께서 아니요, 그 뒤로 빼. 한 번만 눌러주세요. 뭐가 잘 안 되나? 주차가 막 들어왔는데 소리가 왜 안 나지? 선생님 배로가 붕괴입니다. 그래서 제가 꼭 선생님 이야기를 할 때는 왜 소리가 안 납니까? 어제 오기 전에
이거 음악연구 한다고 애썼는데 참 이게 극적인 포인트인데 나오질 않네요. 연출을 할 때 이렇게 잘 나와야 되는데. 예, 아쉽네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할아버님 그 사진이 나오고 할아버님이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제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 인류사에서 물론 제가 이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인류사에서 큰 스승이 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번개를 치고 하는 것은 정신 차려라. 물질이 거기 왔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묵고 사는데 바빠서 공부의 법은 이어받았는데 너무 방해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학술적으로 하는데 이런 이야기는 상당히 이렇게 지탄을 받을 수 있지만 저는 제자로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밝혀야 됩니다. 우주 대도를 정해 주십시오. 우주 대도를. 어디 가도 통용되고 어느 별에 가도 통용되는 대도를 전해주신 봉호 스승님께 큰절 올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는 크게 5장으로 나눴습니다. 서론, 이론적 배경, 연구방법, 연구가 이거는 뭐 우리 학술적인 포인트니까 책에 다 있습니다. 책에 대해서 참고하시고요. 제가 여기서 키포인트 정도는 서론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이 동양의 전통 문화를 과학적에서 풀이한다는 데 초점을 많이 뒀습니다. 사실상 이게 과학 분야에서는 이런 글들이 상당히 이게 도외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정확한 언어가 아니고 오히려 인문학적인 얘기들이 더 가까운데 과학적으로 실험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조식 호흡이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썼습니다. 유로 피드백이라는 자체도 상당히 이렇게 앞서갔지만 조식 호흡하면 너무 상극이 될 수 있는 용어들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학술대회를 기점으로 해서 학술회 기재를 하려고 아예 조식 호흡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조식 호흡은 단순한 산소 교환을 넘어 호흡의 길이와 리듬을 의식적으로 조절하는 호흡 훈련법으로 정의된다. 이렇게 조금 현대 용어로 재정했습니다. 우리 아까 김창경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고전 그대로고요. 저는 이렇게 그렇게 글들을 쓰면 안 될 것 같아서 좀 더 내용에 맞춰서 할아버님 말씀을 정리했고요. 동양 전통 수행 기법 중에서 신경중재 기술을 융합한 통합적 접근 모델을 만들었다. 신경중재를 하는 통합적 접근 모델을 만들었다는 초점을 두고요. 네, 여기 이제 여기서 나오는 조식법은 봉우수 단계에 나오는 조식법을 기조로 했었다고 제가 밝혀줍니다. 조식호흡은 들숨과 날숨의 길이, 굵기, 세기를 균일하게 유지하며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코로만 호흡하고 호흡의 흐름에 대한 자각과 집중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조금 더 현대 용어로 이렇게 각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봉우수 단계에 놓는 그 방법을 그대로 재현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호흡이라는 게 뭐냐니까 결국 들이쉬고 내쉬는 숨인데 이 들이쉴 때 우리가 어떠냐니까 교감신경계가 작동을 합니다. 제가 박사 논문을 썼을 때 교감신경계가 작동을 한다 이런 개념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훗날에 공부를 하니까 딱 하나 차이입니다. 교감신경계의 시작점을 알리는 깃발이다. 말은 비슷해 보이는데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교감신경계가 움직인다니까 흡이 교감신경계를 움직이는 깃발이고 호가 부교감신경계를 움직이는 깃발이다. 이 하나에 저는 정리가 왔습니다. 아 이거구나. 교감신경계가 움직이는 게 시퀀서적으로 움직이는 게 온몸의 신경계가 동시에 짱 하고 명령이 하달되는 게 호흡입니다. 그리고 호흡을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이 호와 흡이 들어서 온몸의 내면 정화를 같이 맞춰 해와 달처럼 시줄과 날줄이 돼서 맞추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공부를 갖다가 과학적으로 밝히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호와 흡이 뭐냐니까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가 있고 이 신경계를 조절하는 자율신경계가 있는데 나중 도표로 다시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도표는 이게 제류의 정신을 둡니다. 제류의 정신을 둡니다. 그러면 누구냐니까 이 두뇌는 왕에 해당이 됩니다. 왕. 어떤 왕조가 있는데 왕조가 어떤 사상을 걸고 백성을 이끌어가느냐 그걸 우리가 국혼이라 할 수 있겠죠. 정신. 그리고 그 왕은 뭐냐니까 브레인이다. 뇌로 하면 브레인이다. 그러면 이 우리 척수를 타고 내려오는 중추신경계는 영의정에 해당이 됩니다.
좀 쉽게 얘기하죠. 영의정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 우리 법령이나 우리 생활 양식을 잡아주는 게 자의정입니다. 그게 교감신경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규율을 정하고 룰을 정하고 어떤 법칙을 정하는 게 이 교감신경계. 그럼 의정은 뭐냐? 의정은 우리가 말 그대로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하죠. 부교감신경계, 부교감신경계를 나타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단전이라는 게 모여서 이게 결국 대통합을 하는 거예요. 작게는 영의정, 의정, 단전, 자의정 요 관계에서 백성을 다스리고, 크게는 정신이 밝아지는 거예요. 소주천, 대주천을 좀 더 의미를 이렇게 현대인들이 알아보기 쉽게끔 이렇게 설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심경이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천군택이면 백체가 존경한다. 이 천군택이 뭘까요? 호화합이죠. 호화합을 왜 고르게 조시계를 하느냐? 호흡이 거칠어지면 이 백체가 말을 잘 안 들어요. 호흡이 고르게 되면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가 균일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호르몬, 행복 호르몬이 쏟아지게 되는 것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전부 욕심이거든요. 좀 더 잘 입고, 좀 더 출세하고, 좀 더 좋은 차를 사고 싶고, 좀 더 좋다는 게 전부 교감신경계입니다. 그래서 삶의 끝은 교감신경계의 점령이죠. 교감신경계가 온몸을 점령하고 나면 몸의 밸런스가 깨지겠습니까? 안 깨지겠습니까? 예. 그 몸의 밸런스가 깨지는 게 정신병들입니다. 기분병입니다. 우리가 모든 우울병, 정신병증은 이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의 부조화가 만들어낸 병이다. 이렇게 간이 확언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제 자연호흡이라는데 가끔씩 호흡하면 이렇게 많이 할게요. 자연호흡은 여기서 제가 논문에서 다룬 자연호흡은 살기 위해서 하는 그냥 호흡입니다. 생물학적 호흡입니다.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이렇게 교차시키는 그냥 호흡이라는 거죠. 주로 호흡에는 세 가지 호흡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크게는 흉식 호흡입니다. 가슴으로 숨을 쉬는 거. 가슴으로 숨을 쉬는 사람들은 기운이 약해요. 그 다음에 하는 게 우리 대표적으로 요가나 이런 데서 하는 복식 호흡입니다. 근데 단전호흡은 사실은 저 그림이 마땅한지 없어서 따온 겁니다. 단전호흡은 저렇게 표현해서 놨는데 흉식과 복식이 같이 가요. 근데 우선 단전을 중심으로 해서 우선 이렇게 그냥 밝히고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참고로 흉식과 복식을 겸한다라는데 이 말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공부하시는 분들이 보면 흉식을 놓쳐요. 폐호흡을 놓쳐서 단전으로 길이 잘 안 가요. 너무 단전에만 매달려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흉복식을 겸한 것이다. 그런데 왜 이렇게 코로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호흡을 입으로 하게 되면 기운 에너지가 다릅니다. 조금 더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왼쪽 콧구멍에 들어오는 기운과 오른쪽 콧구멍에 들어오는 기운이 다릅니다. 회전이 달라요. 이 회전이 골 속에다가 두 개의 회전이 크로스를 할 때 새로운 우주를 창조하고 에너지가 흘러 들어오는 거죠. 근데 입으로 들어와 버리면 그게 그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스개로 입으로 숨 쉬는 사람 치고 공부 잘하는 사람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코로 숨을 쉬는 게 하고 요가에서는 코로 숨 쉬는 걸 3년 정도 가르친다라고 이렇게 제가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코로 숨 쉬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 자연호흡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런 조식, 의식적 이런 호흡을 다루는 게 아니라 그냥 생물학적 유지를 위한 호흡이다라고 정의하고 가겠습니다. 호흡이라는 것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는 게 호흡입니다. 이 세상에 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저번 강의 때 이야기했죠.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 호흡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마지막 가는 게 뭘까? 허입니다. 그러면 호와 흡이 생과 사를 나누기 때문에 이 생과 사를 우리는 무슨 생이냐면 인생이라 그러잖아요. 인생지사 호흡지간이다. 그런데 우리가 호흡을 너무 가까웠다 보니까 놓쳐버리는 거예요. 인생지사 호흡지간인데 태어났을 때부터 호흡을 하고 거둘 때 흡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저번에 얘기를 한번 들었지 않습니까? 짧게 한번 더 제안하면 우리 죽는 연기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전부 이렇게 연기하는데 그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죠. 죽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숨 넘어간다. 숨 넘어간다. 그렇게 표현해줘야 그게 맞는 거죠. 앞으로 이 강의가 퍼진다면 연기자들이 다 죽을 때 이렇게 죽는 연기자들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호흡을 거둔다. 숨 거두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태어나면 어떻게 하죠? 숨 터졌습니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문화 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렇게 밝히고 나면 너무 명료해지지만 이걸 안 밝혔을 때는 우리가 숨이 터졌는지 숨이 들어간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처음 하는 게 뭐냐? 호흡, 숨 터준다.
내가 빈손으로 온다지만 내가 술을 들고 오는 거고 또 거두어 가는 거죠. 그래서 호흡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명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메디테이션은 치료에 해당이 됩니다. 제가 이 용어 설명을 조금 더 이렇게 지겹지 않으라고 이렇게 좀 화면으로 하는 겁니다. 지금 논문에 있는 용어 설명입니다. 명상이라는 것은 메디테이션에서 메디가 치료하는 겁니다. 치료하는 것. 말 그대로 옛날부터 치료, 그러니까 치유의 역할을 명상인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물질이 거기에 이르다 보니까 명상이 좀 이상한 쪽으로 변형도 됐지만 어쨌든 가장 근본적인 건 치유를 한다. 치유하는 건 어떻게 할까? 팔이 부러지는 거는 정형외과에서 이렇게 치유하면 되는데 마음이 이렇게 아픈 건 어떻게 치유할까? 내면으로 돌아보는 거예요. 내면으로 돌아보는 그 내면으로 돌아본 걸 아까 용어에도 나왔죠. 구방심한다. 흩어진 마음을 안으로 모아본다. 안이비설신이 눈, 코, 귀비 시간만 되면 나오는 거거든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오는데 이 나가서 움직이는 놈들을 거두어서 그 움직이는 주체를 본다라는 게 명상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조금 더 제 전공 분야로 들어오면 왜 뇌파에 이렇게 초점을 많이 두냐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마음은 신경 작동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모든 마음은 신경 작동에 표현되다니까 모든 마음의 신경 작동의 표현이니까 뇌파가 됩니다. 따라서 뇌파를 보면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런 신경세포의 신경 작동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 작동되는 기점이 뭐냐, 오늘 신경 작동의 어떤 기제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닙니다. 이 신경 시냅스들이 왔다면 그 기제의 시술과 날줄이 호흡이더라.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보면 알파파라고 했는데 알파파는 참 중요해요. 여기서 조금만 얘기하자면 왜 알파파가 중요하냐면 이게 세타 델타입니다. 세타 델타파는 우리 흔히 말하는 내면이에요. 내면이고 저기 감마 베타라고 이야기하는 외면입니다. 그러면 내면과 외면이 잘 왔다 갔다 해서 인품이 풍성한 사람이 됩니다. 너무 바깥으로만 나와도 외향적인 사람이고 너무 내면으로 들어가도 수줍은 사람이 됩니다. 내면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은 아이들을 자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면에 나와서 들어가지 못하는 아이들을 ADHD, 과잉행동장애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알파파가 뭐냐니까 가교입니다. 우리 방송 시작할 때 어떻게 합니까? 레이디 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준비 상태죠. 준비 상태. 알파파가 됐을 때는 우리가 전부 정신이 명료합니다. 그래서 알파파라는 것을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표준치에서 얼마만큼 알파파가 나오냐는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좋은 지표가 될 수 있겠죠. 자, 알파수 주파수 범위는 8에서 12Hz 정도입니다. 12.9까지라고 하고 13이라고 표기가 조금씩 다르긴 한데 알파파라는 것은 8에서 12Hz까지가 참 묘한 수입니다. 알파파라고 다 같이 않아요. 8Hz 알파파랑 12Hz 알파파가 다릅니다. 어쨌든 이제 범주를 정해야 되다 보니까 8에서 12Hz의 내 세포가 얼마 정도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성향을 찾아낼 수 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그 미세한 신호를 측정하는 거죠. 이제 뇌파 기계를 측정하는데 저거는 제가 만든 겁니다. 박수 한번 주시면 안 되겠습니다. 제가 만든 특허내고 했는데 이게 사실 저는 공학자가 아닙니다. 공학자가 아닌데 저런 기계를 만들었다는 것은 미술 그리는 사람이 TV를 만들었다는 거 비슷합니다. 제가 이 분야에 완전 미쳐버리니까 막 후배 지식 동량이라고 합니다. 후배 박사들한테 저 엄청 매달리고 밥 사주고 하면서 물을 가면서 만듭니다. 나사 하나하나까지 다 수작업입니다. 원래 저기 대량 생산되면 좀 쌀 수 있는데 정말로 나사 공무 하나하나까지 다 수작업을 했던 것들입니다. 어쨌든 이런 측정 기기를 가지고 뇌의 어떤 신호들을 측정해서 그 신호를 정복해서 우리 통계학 보면서 보는 게 뉴로피드백 뇌파 기술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뇌기능 분석을 하는데 우리 옛날에 IQ 지수 있죠. IQ 지수 할 때 우리 하루 반 오전 내내 이렇게 학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기 대략 한 2, 3분이면 저 검사를 다 합니다. 자기조절지수, 기초활동지수, 주의지수, 활성지수, 정서지수, 스트레스지수, 자원의 기능지수, 브레인지수 해갖고 통계가 나옵니다. 그러면 탁 검사가 나오면 네가 너를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느냐, 어떤 자극이 왔을 때 네를 통제할 수 있는 건 몇 포인트, 기준치가 있겠죠. 국제학회 기준치에서 그거를 벗어나면 하는 과잉행동.
그것은 미달되면 너는 의기소침하다. 이런 재해석, 심리학적 재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8가지의 지수를 가지고 그 사람의 호흡, 조식 호흡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 살펴보았습니다. 연구의 목적은 조식 호흡은 단순한 생리적 호흡을 넘어 의식적 자기 조절을 유도하는 동양의 고유 호흡 수행법이자 신체와 심리 안정성을 동시에 증진시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다르게 얘기해서 이 참 동양학적으로 얘기해도 끝이 없는데 좀 서양 과학으로 증명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목적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가 할 수 있는데 유로 피드백이라는 것이 그 신경을 되뇌면서 신호를 이렇게 통제해서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단순 뇌파만 처리한 것들이 아니라서. 그래 조식 호흡의 공효를 과학적으로 검증하고자 했는 게 논문의 목적이었습니다. 다음. 연구의 목적은 일단은 이게 신체의 심리적 상태, 뇌과학의 그 과학적 신호 상태, 이 두 신호와 심리적 검사와 과학적 신호를 고찰해서 그 조식호흡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하려고 하는 게 주 목적이었습니다. 예. 자 여기 제일 마지막 문장만 보면 제가 이제 이 논문을 이렇게 학술지나 이렇게 발표하면서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심신통합 중재 기제로서 임상적 교육적 가능성을 제시해보고 싶습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하자. 물론 되는데 과학적으로 이렇게 갈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좀 더 학술적으로 만들어 보고픈 게 제 생각입니다. 자, 책정 도구는 저기 한국정신과학회에서 만든 그 유로하모니라는 기기를 썼습니다. 휴대용 뇌파악인데 2채널입니다. 가끔씩 내 비전공자들 보면 그 32개 채널 이런 걸 되게 선호하고 싶은데 지금 현대과학으로요 채널이 많으면 노이즈 현상이 생깁니다. 서로 간섭을 합니다. 그리고 어찌 볼 때는 그 2채널 형식이 가장 그 보편적인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실험용 지 있지 않습니까? 핀셋을 꽂아갖고 이렇게 하는 것은 채널이 여러 개 필요할지 몰라도 우리 전체적으로 퍼즐론을 볼 때는 그 체위에 침습하지 않고 하는 2채널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자 여기서 이제 검사를 하면 이런 검사가 나옵니다. 기초율동지수, 활성지수, 기타 등등 이런 지수들이 쭉 나는데 이 지수를 통계를 돌려서 검사했습니다. 네, 다음. 자, 그 다음에 알파파라는 것은 알파파만 차출을 따로 했습니다. 알파파는 굉장히 중요하죠. 내면의 생각과 외면의 생각의 교두부가 어느 정도 튼튼하냐. 다리가 넓을수록 자동차가 왔다 갔다 하기 쉽겠죠. 다리가 좁으면 어떻게 충돌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 알파파의 변을 가지고 그룹을 나눠봤습니다. 네, 그 다음에 심리적 측정 도구로서는 이 호흡을 했을 때 우울 정도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 그 다음에 자존감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를 기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는 BQ 검사라고 해서 8가지 신경전사 검사를 했고 그 다음에 알파파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심리학적으로는 우울과 자존감 검사를 해서 비교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참가자들이 21명인데 사실 이게 인문학적 논문에서는 굉장히 적은 표본입니다. 근데 이게 뇌파 측정하면 경비가 만만치 않아요. 한 명 측정하는데 뭐 현대가로 15만 원 정도 합니다. 2명 측정하면 한 명이 전후하면 30만 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할 수가 없는 게 그 MRI 논문 같은 게 잘 안 나오는 게 많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어차피 인원이 좀 적고 인원이 적다 보니까 자연호흡, 그냥 일반적인 호흡을 하는 대조군과 그 다음에 일반 호흡을 하는 유로피드백군, 뇌파를 하는 군과 그 다음에 조식호흡을 하는 유로피드백군이 이래서 3명 이래서 세 집단을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전 측정을 합니다. 측정하기 전에 사전 측정을 해서 뇌파 데이터, 평균 데이터를 찾아놓고요. 그 다음에 7주간 훈련을 했고 그 다음에 4호 측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을 했는데 여기는 앙코바 방식으로 지금 통계 방식입니다. 세 집단이 있을 때는 그 모수의 평균 집단을 만들어서 그 결과치 4호 조준 값을 내는 방식이 앙코바 방식입니다. 자, 조식 호흡의 방법. 여기서 뭐냐니까 우리 조식 호흡을 해주는 거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여기는 뭐냐니까 자신의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라. 그 다음에 들숨과 날숨의 길이, 굵기, 세기를 균일하게 유지해라. 억지로 숨을 참거나 통제하지 말라. 코로만 호흡해라. 자세는 편안하게 허리를 세우되 힘을 주지 말아라. 호흡과 의식이 한 리듬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유도하기. 표현의 방식이 다른 겁니다. 이건 이렇게 현대 용어에 맞게끔 요즘 아이들이 그 접하면 빨리 이해할 수 있게끔 용어들을 만들어서 설명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잠깐백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예, 봉호 할아버님 호흡 자세입니다. 가장 자연스러운 자세. 가끔씩 이 명상이나 사진들을 보면 어깨를 다 펴고 있습니다. 그 호흡 공부 안 해서 그래요. 호흡 공부하면 근육이 이완됩니다. 근데 이렇게 다 폼 멋있죠. 모델들 보면 다 이렇게 가슴 펴고 있는데 그거는 호흡 공부하는 법을 제대로 안 배웠겠죠. 호흡의 의식이 단전해 가면 어깨가 굉장히 부드러워집니다. 어쨌든 이 사진 참고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실험 설계와 분석은 그 통계 SPSS 20.0으로 이렇게 통계했습니다. 앙코어 방식을 하고요. 그다음에 통계 위성이 있을 때는 벤프로니 방식이라고 이 모수가 너무 적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사를 합니다. 통계적으로는 유의하다고 나오나 모수가 적어서 변수를 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방식을 한 번 더 취했습니다. 예. 자, 여기 보면 조금 여기 자연호흡하고 대조군이 있습니다. 그러면 호흡 전후가 있는데 호흡 훈련 전은 그 밝은 인생입니다. 훈련 후는 좀 짙은 인생인데 훈련 전후가 큰 변화가 없습니다. 오차범주 내에서 다 집단이 같습니다. 예, 다음. 예, 그 다음에 자연호흡과 유로피드백인데 유로피드백만 하더라도 신경정신과에서 많이 훈련을 합니다. 효과가 저게 도표상으로 저렇게 나타나는지 변화들이 큰 것들입니다. 뇌파로 했을 때 뇌파로 치유를 했을 때도 저 정도 변화를 가져왔는데 저기에 똑같이 호흡을 하는데 호흡 이거 공짜잖아요. 조식 호흡을 가르친 겁니다.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그럼 조식 호흡을 보니까 저렇게 편차가 크게 일어나는 겁니다. 조식 호흡을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유로 피드백 훈련하면 사실상 금전적 대가를 치러야 돼요. 조식 호흡을 하게 되면 대가 안 치러도 됩니다. 방법만 배우면 되는 거거든요. 똑같이 훈련을 했는데 조식 호흡을 했을 때는 저렇게 편차를 만들어내더라. 뒤로 백 한 번만 더 해줄래요? 두 번만 뒤로 백. 예, 더 한 번 더. 자, 보시고 다음. 예, 다음. 예, 이렇게 보시면 연달아 보시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만큼 조식 호흡이 뇌에 미치는 영향이 크더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여기는 조금 딱딱한 얘기니까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자기 조절 지수라는 게 있었는데 자기 통제 지수에는 이게 참 재미나는 게 자기 조절하는 건 인격이 완성돼야 되거든요. 몇 번의 훈련으로 큰 효과가 안 나타나더라. 그렇게 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 기초율도 지수라는 것은 뭐냐니까 어떤 자극이 왔을 때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어떤 자극이 왔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막 경상도 말로 해야 간푸다는 말 아십니까? 좀 요란스럽게 뛰노는 애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뛰노는 애들이 머리가 깨어있는 게 아니더라 이거죠. 오히려 조용해도 머리는 깨어있는 게 있죠. 그래서 기초율동이라는 것이 보니까 자연호흡에서 조식호흡 유로피드백분들이 더 낮게 나오더라. 그래서 끄트머리 있는 게 조식호흡분들이 더 변화가 크더라는 거예요. 네, 다음 보겠습니다. 자, 기초율동지수 좌우가 있습니다. 좌우 역시 같이 나왔습니다. 예. 자,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집단 간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조금 생겨가겠습니다. 집단 간 차이가 그 A 집단과 B 집단 사이와 B 집단과 C 집단 사이가 A와 C 집단 사이에 비교가 있는데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뭐 이 자리에서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예, 활성지수는 큰 변화들이 없었습니다. 활성지수라는 것은 막 적극적으로 움직이는데 자연호흡하는 친구도 가만히 앉아 있고 명상하는 친구도 가만히 앉아 있고 대소근도 가만히 앉아 있다 보니까 활성지수에 변화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다음 보겠습니다. 정서지수는 우리가 논문 통계에서 0.001의 통계를 가진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좋은 겁니다. 여기서는 이게 통계가 아주 그냥 45도 각도로 올라올 때가 최고의 좋은 결과인데 정세에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네. 정세에는 치명적인 영향, 조식은 정세에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은 브레인 지수입니다. 브레인 지수도 보니까 뇌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때 박수 한번 치고 가면 될까요? 네. 조식 호흡은 뇌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알파파 전에 보니까 알파파가 뇌파 유로피드백 훈련한 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이렇게 조식 훈련군이 나왔습니다. 네, 참고해 주시고 다음 보겠습니다. 알파파 우인데 알파파 우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 왠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모수가 좀 적어서도 이럴 수 있는데 이 감성적인 건 그렇게 컨트롤이 잘 안 되지 않았나.
운의 영역이 감성의 영역들입니다. 근데 실험한다고 불러다 놓고 이러다 보니까 막 마지못해서 끌려 나오긴 했지만 별로 기분들이 안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 우울지수는 역치입니다. 우울지수는 이제 변화도가 큰 쪽이 줄어드는 거죠. 마이너스 되는데 그 유로피드백 조시고군이 우울지수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아 존중감은 역시 제일 가책입니다. 저 높여보시면 이 수치 보면 이해 안 되시고 그래프 보면 제일 가책에 보면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만 지금 자기 존중감이 올라간다. 우리가 흔히 심리 상담을 하게 되면 열심히 살아라 많은 언어들 표현하지만 마음의 신경세포가 자존감이 올라갔을 때가 제일 낫습니다. 언어를 뛰어넘는 뭔가에 그것이 호흡이 하고 있더라 이런 거죠. 네, 다음 보겠습니다. 예, 결국 학문적 기와 조식 호흡의 통합적 경우는 뭐냐니까 신경 기능을 강화한다. 우리가 조식 호흡을 하게 되니까 신경 기능을 강화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니까 정서 회복과 심리 안정을 하더라. 우리가 일반 호흡을 하는 것보다 조식 호흡을 하니까 신경 기능을 강화하고 그리고 정서 회복과 심리 안정을 하더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자기 인식과 자아 정체감, 자존감 회복을 하더라. 네 번째가 뭐니까 과학과 전통의 전복 가능성을 제시했다. 제가 이 논문의 결론 논의로 삼는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제 논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가 뭐냐 인원수가 너무 적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뇌파만 순수하게 해보질 못했다. 지금 제가 오늘 말미에 얘기하겠지만 이제 뇌파 호흡만을 연구하는 그 학회와 아니면 연구소가 설립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작년에 할 때 호흡연구소를 발족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말을 못했습니다. 뭐 현실적으로 발족하려는 게 여러 가지 문제인데 내년에 혹시 이 자리에서 만나게 되면 제 호흡연구소 소장입니다 하고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EEG 장비라는 게 과학 장비다 보니까 컴퓨터에도 보면 용량이 있지 않습니까? 용량의 차이가 있어서 조금 한계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식호흡은 그 신경 생리학적으로 안정성, 심리 회복력, 자기 조절 등 능력을 동시에 만들어주더라. 따로따로 하는 게 동시에 만들어주더라는 거고 조식호흡은 단순한 명상, 호흡 수행법의 범주를 넘어서 현대사회의 새로운 신경중재 패러다임을 바꿔줄 수 있다. 우리가 호흡이 좋습니다. 이게 아니라 아주 과학적인 데이터로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그 중심적 기반 연구로서의 자료를 제공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상으로 이 논문 정리를 하면서 오늘 참 이게 스승의 날이 참 뜻깊은 행사입니다. 제가 이게 우수상을 받았거든요. 우수상을 받으면 상금이 좀 많습니다. 얼마인 줄 아십니까? 자랑 좀 할게요. 300만 원 받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300만 원. 근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왜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가분합니다. 너무 감사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공포하겠습니다. 100만 원은 윤정원에 기증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지방 사람이냐면 부산 지방 사람입니다. 부산 윤정원에 100만 원 기증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쩌다 보니 윤정원 사본 감투를 썼어요. 그래서 사본 단에 50만 원 기증하겠습니다. 얼마 남았습니까? 네, 50만 원 주변 사람들은 좀 맛있는 거 먹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